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한가스쿨의 진행을 맡은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본 방송이 끝나면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보시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꼭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늘 이 상한가스쿨의 월요일 1교시를 책임지시는 분이죠. 바로 강호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저도 잘 보내고 왔고요. 주말 잘 쉬고 왔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약했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가 정말 계속 우하향을 해가지고 좀 다들 좀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오늘 첫날이었는데 코스피보다도 더 떨어지고 하면서 좀 해주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세론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호재보다는 조금 더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지금은 최대한 뭐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일 비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외 변수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절대 이제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 뭐 단기 급등주를 쫓아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의 무작정 뭐 앞뒤 보지 않고 지금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뭐 시장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고, 또 혹은 시장의 저점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지수만 보고 가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저점만 좀 잘 잡게 된다면은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최근 들어서는 뭐 전반적인 섹터가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만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나 혹은 개별 종목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뭐 단기적인 매매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충분히 재료가 붙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나, 내가 뭐 본업이 있고 뭐 단기적인 매매에 좀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보다 더 시장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보수적인 매매 권장되고 있는 요즘 시즌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저희 계속 짚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떤 종목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만 해도 이제는 조금 반등을 보이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지금 하락을 보이게 됐고,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감에 따라서 주가 반등에 좀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좀 지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이 AI 시장을 같이 좀 주도를 했었던,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 있었던 이 HBM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HBM3E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자는 뭐 LG한테 밀리게 됐고 또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애플에 밀리고 있고 또 파운드리는 TSMC 이런 식으로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는 분들 혹은 물타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이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 그때 좀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 기업으로서 이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가 1,100만 주 이상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섣불리 진입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래서 충분한 기다림을 좀 보자. 그래서 적어도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또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뭐 블랙웰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국 내 반도체 칩을 사용해라,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악재가 있지만 지금 섹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시점, 그때를 조금 더 공략하는 게 맞다. 물론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막 물타기를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시장 다시 한번 부진했습니다. 오늘 4% 넘게 밀렸었던 삼성전자부터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52주 신저가 써서 마음이 좀 아프죠. 이래저래 밀리고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가 매수 그리고 물타기 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갖고 계시는 악재가 최소 하나는 해결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야기 더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자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주부터 짚어주셨고요. 또 다음으로 짚어주실 종목은 또 어딜까요?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물류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물류와 관련돼서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테마주 성향을 띠는 이 태웅로직스가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 전,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해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제 물류까지도 이 수급들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슈로는 이 북미 시장에서 지금 항만 노조들이 좀 파업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0년 만에 파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번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북미 시장에서 노조들이 좀 파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물류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물류비 상승에 따른 이 실적 개선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같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부족한 시점에서
이렇게 좀 재료가 있는 혹은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또 휴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어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더라도 지난 1월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2월 달부터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6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전일 대비 무려 11,30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좀 증가를 했고 장기 이평선까지도 단번에 좀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의 시세를 좀 기준봉으로 잡아두고 절반 수준인 한 3,500원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전 고점 구간 라인 뭐 4,000원에서 4,25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세 그리고 지금 해운주들만 보더라도 시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물류 기업들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번째로는 물류업체 태웅로직스 말해주셨네요. 이 말씀 주신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특징주가 됐고요. 장 막바지로 갈수록 지금 거래량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오늘 17.3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물류비가 급등을 하면은 호실적 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관심이 쏠렸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단기적으로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50원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태웅로직스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만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디 짚고 가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진메트릭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견조한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좀 이슈가 동반이 될 때 이 주가들이 지금 상승하는 폭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8월에 이제 코로나와 엠폭스 이런 전염병들이 다시 유행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자 9월에 들어서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 2,000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회귀를 했죠. 그랬는데 다시금 지금 진메트릭스가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 26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에는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오늘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건 역시나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7일에 527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7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음봉에서 나왔었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왔다. 혹은 이전에 악성 매물들을 소화시켰다. 혹은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주식수 전체 총 주식수만 하더라도 1,6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1,27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 전염병 이슈가 아니라 이 대상포진 백신 이 후보 물질을 좀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바이럴러지라는 그런 학회지에다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좀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좀 갭을 만들었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이 악성 매물까지 소화한다 4,000원 상단으로 좀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갭이 또 발생을 했었던 4,500원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지금 이번 주 휴일이 지금 퐁당퐁당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쏠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집매트릭스 짚어주셨습니다. 자, 급락 하루 만에 오늘 장중 20%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던 집매트릭스죠. 오늘 종가가 3,720원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상한가 기록했다가 다음 거래일에 지금 8% 빠지고 오늘 다시 20%나 가까이 오른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 거래량도 함께 크게 따라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상포진 연구 결과 발표 이후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고요. 4,500원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종목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과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에 관심 많은 20대 여대생입니다. 지금 막학기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귀에 따갑게 듣던 말, 너 대학 가면 예뻐진다, 공부해라. 근데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무엇이든지 노력해야 얻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정말 외모 관리에 굉장히 힘썼고요. 온갖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 메이크업법을 굉장히 열심히 익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삐아입니다. 이 삐아의 색조 화장품들이 되게 예쁘고 또 저한테 굉장히 찰떡이라 참 애정하는 브랜드였는데 갑자기 신제품도 안 내고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를 갈고 다시 나오더군요. 코더, 그중에서도 제가 삐아 덕후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삐아가 쉬는 동안 저도 사회와 경제에 눈을 떴던 터라 이 주식에 입문할 땐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마침 삐아가 올해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삐아로 함께 주식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주식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쵸. 매수가보다 떨어지니까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것이 제품 덕질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제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자, 제가 참 응원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주가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제 포트폴리오 발그레하게 예뻐질 수 있게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20대 여대생 분이시고요.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 뷰티 업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주로 시작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분 한번 AS 도와드려 보죠. 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사실 화장품 업황부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삐아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주로서 지금 큰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뭐 K뷰티의 인기는 여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8월 수출 이 지표를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달러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화장품주의 주가들도 시장 대비해서 혹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삐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 채널, 그러니까 이 해외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10여 년 동안 이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특히나 지금 뭐 체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체감 지수가 좀 줄어든 반면에 화장품이나 식품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100을 넘긴 110 정도의 수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전망은 좀 좋지 않나. 아직까지는 꺾일 시점이 아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해외 시장이 크게 확보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 시장 혹은 뭐 브라질과 같은 이런 남미 시장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중화권이나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인기가 좋은 거는 맞지만, 이렇게 지금 다른 비아시아 국가에서 해외 판로가 좀 생겨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장품 업황, 이 K뷰티 여전히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지 않죠. 이 채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제조업들은 이미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 화장품주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꾸준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해외 실적인데요. 이 해외 글로벌 실적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견조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삐아인데요. 이분 가격 전략을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비중이 50%세요. 이분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비중이 좀 적으셨다면은 사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되 지금 홀딩은 충분히 가능한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9월 중에 조정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저점을 13,000원 구간에서 만들어주면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삐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이블리나 올리브영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에서도 이 삐아가 또 강점인 게 아이라이너와 또 이 틴트, 이 립 제품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 립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증시를 포함을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외 판로가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바닥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턴어라운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좀 받쳐주지 않거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재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000원 구간에서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저항을 한 3차례 정도를 받았었던 가격대인 15,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10월 중후순에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보호회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오버행 리스크는 굉장히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사실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이전에는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로 관련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 경기 소비주들이 함께 상승이 좀 보여지게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대장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준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섹터나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화장품주들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다시금 12,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일부 좀 축소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삐아 주신 우리 귀여운 20대 여대생분, 지금 추가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비중이죠. 지금 조금 몰려있긴 하지만 우선은 홀딩합니다. 이 삐아도 역시 실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인기가 많은 브랜드긴 한데 해외 매출, 이 실적 발표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책과 함께 대장주 흐름도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12,000원 잡으시면서 15,000원 돌파하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삐아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와 함께 이 주가도 포트폴리오도 얼굴도 예뻐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강의 복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 지금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종목이 되게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을 했거든요. 지난주 수업에 대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대장주들에 대한 조정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과 동조화된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좀 AS 해드릴 종목은 이제 샤페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 탈모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 장중에 뭐 24%의 강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5,150원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추천 이후에 다음 시초가 대비해서 56%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수익권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수익은 좀 챙겨 두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으나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승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 않은 점에서 봤을 때는 눌림목 이후에 좀 반등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의 저가 구간인 3,830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눌림목 반등 구간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참고하고 보시고, 만약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종가상 고가 수준인 한 4,800원 선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 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주제 준비한 것도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재료가 공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해서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강의 시간에도 그런 종목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실제로 투자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 또 샤페론이었죠. 제시하시고 저희가 56%나 올라줘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도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샤페론 3,83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 구간 공략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설명 잘해주시는 우리 강호진 선생님과 조금 더 길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의 댓글 링크까지 활용하시면은 우리 강호진 선생님과 조금 더 길게 오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시장이었죠. 2024년 3분기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부터 또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이렇게 3분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분기만을 앞두고 있는데 4분기도 역시나 대회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제약바이오가 계속적인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요. 여전히 지금 이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몇몇 대장주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급이 빠져나간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전에 주도를 했었던 섹터를 보게 되면은 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살아있다. 여전히 고가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제약바이오 순환매를 기다리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신고가를 공략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고가 종목들을 좀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와 있거나 혹은 이전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기업들을 다시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은 역시나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재료가 하나 붙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에서 갑자기 상한가 가는 모습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와 그리고 시장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 추천주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9일 날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금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순환매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었죠. 자, 블루엠텍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블루엠텍 추천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이전 고가권, 전고점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고 돌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대봉LS가 상한가를 갖고 이제 그 다음은 블루엠텍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블루엠텍 오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다시금 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뽑혔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도 상륙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지금 한 60% 정도를 지금 블루엠텍에서 담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제로 비만 치료제 판매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엠텍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 등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1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런 반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다음 캔들이 이 윗꼬리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은 일부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매도 후에 우리는 재진입 구간을 다시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정말 끝일까? 요즘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과 지난주만 해도 제약바이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 주 만에 끝물 논쟁, 뭐 헬스케어 지수는 꺾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 블라블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 차트로 봤을 때 꺾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제약바이오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국 경기 침체 초읽기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앞서 이 수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중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남은 4분기에는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뭐 TSMC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52주 신저가를 좀 경신을 하게 됐고, 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따라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추가적인 악재도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AI 칩을 사용을 금지시켰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인 만큼 지금 시장을 같이 끌어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지수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패시브 자금 자체도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수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로도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를 누르는 또 다른 이슈들이 있죠. 뭐 또 중동 리스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 중동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뭐 헤즈볼라 전면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런 글로벌 증시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경제가 어떻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연착륙이냐 침체냐, 시장은 지금 아리송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제 매달 공개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다, 혹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장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저점이 확인이 됐을 때 혹은 반등을 노릴 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총재를 뽑게 됐죠. 그랬는데 지금 이시바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시바 같은 경우에는 좀 매파적인 인물이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큰 악영향을 줬는데 다시금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엔화가 올라가게 되고 뭐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밖에 해외에 투자돼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 하루 만에 4.8%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꺾인 게 아니라 이런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정이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만의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2,700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재에 더불어서 또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저항선에 계속적으로 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런 지수들의 저점 그리고 반등 구간을 확인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에 접근하자라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 이 급락을 보였었던 블랙 먼데이 낙폭분을 만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꺾이다가 이번에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780선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나 역시나 지금 저항선에 걸쳐 있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단기 이평선이 그나마 좀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 혹은 21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제를 한번 보고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반등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를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대로 지금 뭐 끝물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알테오젠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고가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밀렸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견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ADC 대장 그리고 뭐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었던 이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리가켄바이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지금 지난주만 해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추세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고가권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차트를 한번 봤을 때 그런 지수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유한양행이나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를 통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역시나 신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고, 보로노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닥 150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1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듯 지금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대비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잡아봐야 될지 혹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하나 둘씩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사실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캡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말에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K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는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제품 중에 그러니까 주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컨디션이라는 제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거든요.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임상이 마무리되고 또 미국 진출로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은 차트인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 발표한 목표가로는 지금 7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뭐 4만 원대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이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 이전 직전 고점을 돌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전에 쌓여 있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에서 5만 원 구간의 악성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만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이전에 쌓여 있었던 악성 매물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상장 직후에 나왔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즉 위로는 매물벽이 좀 얇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혹은 실적 기반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강하게 이끌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난히 조정폭이 좀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핫합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 원래는 이제 당뇨 치료제죠. 당뇨 치료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좀 일본에서도 판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밀어줄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이제 가장 큰 재료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지금 아일리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빅파마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국가에 특허를 좀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재료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나 아일리아 특허와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내년 한 중순쯤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일리아 재료는 역시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아직 소멸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의 차트인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먼저 시장을 이끌어 주도했었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쪽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천당 제약만 유독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23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10만 원 초반대, 한 13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12만 원 중반대에서 하방 경직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 좀 추세를 볼 수 있는 이 21선 노란색 선이거든요. 21선 상단으로 지금 올라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혹은 이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 들어온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직 눈에 띄는 거래량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전에 전일 대비 뭐 100%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천당 제약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히든주입니다.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공개 방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앞서 뭐 리뷰를 했었던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8시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히든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제 하단에 이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8시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홈페이지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든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작년에 크게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또 지난 6월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제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더해줄 것이다라는 거고, 앞서 차트와 같이 하반 경직이 확인이 됐고 이제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재료들을 기반으로 이평선 수렴 이후에 발산을 좀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시에 공개방송 주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우린 재료에 집중하자. 다음 급등 나올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호진 선생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호진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